명리학문을 잘 모르고 사주팔자에만 치우쳐 운명을 논하는 혹자는 명리학을 통계학문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간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만물을 영장시키는 힘과 태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추진력과 새로움을 창조시키려는 힘이 강하다. 이 간목 능력의 에너지 기운이 평균치를 구한 통계로 보이는가? 수학은 과학적 근거를 산출하기 위한 일부분이다. 이런 수치화를 에너지에 적용시키면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라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런 수라는 것도 본질은 음과 양에 있다. 0과 1이 기준점이 되어 모든 수와 입자 파동이 만들어진다. 명리학은 수에서 시작해 수학이라는 학문에서 나온 통계학이 아닌 수 자체의 본질인 것이다. 명리학에 문외한 사람이 사주팔자는 통계이다라는 글귀를 보고 어떤 운이 왔을 때 흥하고 어떤 운이 망하는 건 통계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이해가 된다. 혈액형으로 이분화시켜서 성격을 도출하고 삼재에 해당하는 띠는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돈 없는 날에 이삿짐 센터 매출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주팔자가 통계학이었다면 옛날 수사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어봤겠지? 이 노래 강복인 당신은 올해 한 해 어땠나요? 남편이 속썩여서 자식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집을 나왔어요. 당신은 상관경관하는 원국에서 정의눈이 찾아왔으니 자유를 위해 찾아 나셨군요. 6월의 기토인 당신은 어땠나요? 남편이 밤마다 속삭여서 자식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아침 밥상을 수라상으로 차렸어요. 와우! 그럼 적천수 자평진전 저자는 대동여지도를 만든 대한반도의 내비게이터 김정호 선생님보다 더 고생하실 수도 있겠다. 우주 법칙 내에서 순환되는 대자연은 간목에서 바로 열매를 맺는 경금으로 점핑할 수가 없다. 콩을 심었는데 바로 콩수확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통계였다면 확률상 가능했을 것이다. 사람이 간목으로 태어나 임수 과거에 얽매였어도 안 되고 오지 않은 미래 경금의 열매를 욕심내었어도 안 된다. 그리고 신금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현재를 망각했어도 안 될 일이다. 인도의 유명한 철학자 오쇼 라드니시는 과거와 미래는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기억과 꿈일 뿐이다 라고 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언제 행복해지겠는가? 가끔 상담하다 보면 저는 언제 행복할까요? 라고 사주팔자의 관점에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목대운이 들어오면 나아질 것이다 라는 답도 맞는데 나는 이렇게 답한다. 앞으로 몇 년 후 목대운이 30년간 들어오는데 그때는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항우울제 약을 먹은 것처럼 기분이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운이 지나가면 다시 지금처럼 우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찾지 않으면 운이 들어와도 크게 나아질 것은 없습니다. 행복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에 대한 대답은 뒤에 많이 다룰 것이다. 앞으로 설명하는 음양오행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본인이 가지고 태어난 사주팔자의 기운에 잘 적용시켜 보시길 바란다. 검색 엔진에서 만세력이라고 검색하고 해당 사이트에 본인 생년월일시를 넣으면 쉽게 나온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 월, 일시 중 보통 일간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음양오행을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사주 8글자 모두 봐야 자신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연에 나와 있는 글자의 기운은 본인 성격의 첫인상이자 본인 성격의 20%가 나타난다. 월에 나와 있는 글자는 대화를 나눴을 때 보여주는 성격이고 30%를 차지한다. 일에 나와 있는 글자는 친해졌을 때 보여주는 성격이고 35%를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이다. 시에 나와 있는 글자는 오래 봐왔던 지인에게 보여주고 성격의 15% 차지하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다. 참고로 간목이 천간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렇다. 간목의 기운으로만 타고난 것이다. 대운에 적용시킬 때도 간목운이 오면 같은 효과가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간목의 단계는 임수를 거친 새 생명의 탄생이자 모든 만물의 근원지이다. 뭐든 새롭게 시작하는 기운이다. 그게 일이든 취미생활이든 새로운 사업의 시작이든 해동 대한민국은 이 간목의 근원지로 전 세계의 뿌리가 되는 곳이기도 하다. 과학적 발전은 경금의 기운이 미국에서 출발된다면 정신적인 지주가 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춘 나라인 대한민국. 설명이 길어지니 뒤에 다시 다루도록 하자. 성격은 시작하는 기운이 대단하니 뭐든 앞장서야 속이 편하다. 그리고 순수한 기운 그 자체이다. 식상이 잘 갖춰진 명이라면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좋아한다라고 한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 을목의 단계에서는 간목의 뿌리 내림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물의 확장 단계이다. 그래서 명리학을 다루는 여기저기서 흔히 가지치기라고 한다. 가지를 자르는 것이 아닌 꽃을 만들기 위한 확장 단계이다. 유인원의 경우 도구를 다루는 시기 아기들은 블록을 가지고 먹으려고만 하는 단계를 벗어나 손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기운, 이성에 대시하고 성공 후 뭔가 라면을 같이 먹으려고 하는 본능,
직장에서 더 많은 페이를 위한 진급의 몸부림, 사업 확장을 위한 준비 단계 등이 모두 일목 단계를 뜻한다. 병화의 단계는 탄생한 생물들이 빛 즉 태양을 볼 수 있게 되는 단계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집 학교 학원 집 학교 오락실 아니야 PC방 집 등의 단순화된 공간에서 확장된 화해라는 무지막지한 사람들과의 인연이 되는 시공간이다. 병화가 있으면 항상 빛과 태양이 비춰지는 형국이어서 사람이 따뜻해 보이고 밝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타인의 어려움도 서슴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에 평판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임수의 어둠과는 상반된 성격으로 보면 될 것이다. 병화는 좋아하는 이성에게 라면 먹고 갈래를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이마에 라면이라고 쓰여 있다. 원래 사주원국에 병화가 없는 분이라면 병화가 오는 대운에 살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가지는 시기이다. 정화의 단계는 확산만 하는 병화의 빛을 수렴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열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수렴으로 인한 중력작용이 적용되면서 확산만 하는 병화와는 성격이 다르다. 정화 하나만으로 본인 성격이 열정이 가미되고 하나를 냅다 판다. 옆에 개수가 있으면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극당해버려. 바로 식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열정이다. 집중력이 대단한 인자이다. 옆에 임수가 있으면 극당하는 게 아닌 합으로 임수의 정신적 수렴 단계가 최고로 치닫는다. 그래서 초고도의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은 인자로 바뀐다. 정화를 가지고 있거나 운에서 만나면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 것이라는 기운이 서려 있다. 열정에 대한 명언은 대부분 정화를 가지고 있거나 정화운에 나온 영감일 것이다. 지루하게 사느니 차라리 열정을 가지고 죽는 것을 택하겠다. 빈센트 반 고흐. 10번지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십작지목 정화가미. 보이스 비 정파이어. UPD. 무토의 단계는 화 에너지를 다 받아내는 구간이다. 그래서 아직은 뜨거운 행성으로 보고 화생토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 인간 현상의 성격으로 보자면 뭐든 수렴할 자세가 되어 있고 인간사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재역인 역할을 잘 맡는다. 포부가 크고 우물한 개구리를 싫어한다. 사람이란 자고로 크게 놀아야 된다는 가치관을 갖고 장미 한 송이보다는 100송이를, 라면 한 봉지보다는 100봉지로 대시한다. 그리고 무토를 가지고 있거나 무토 대운이 오면 큰 활동 무대가 펼쳐집니다. 이는 사람들의 징검다리를 하면서 가져오는 보다 큰 활동 반경을 도출한다. 기토의 단계는 목과 양의 발산을 중단하고 금수음의 단계로 넘겨주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 기토는 생명이 잘 자랄 수 있게 하고 영양분이 풍부한 대지이다. 비록 활동 반경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질량은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다. 성격으로 나타내면 내실이 튼튼하고 외유내강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꼼꼼한 데다 살이 분멸이 분명하다. 이성에 대시할 때도 다른 천관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라면에 파 송송 계란 탁 해서 저 하늘의 병화들을 보며 라면 먹고 갈래? 그런데 기토 옆에 간목이라도 있으면 바로 본능이 발산될 수 있다. 라면에 파 송송 계란 탁 해서 먹지 말고 뽀뽀할까? 기토운이 오면 크게 버리지 않고 내실을 다지는 시기가 된다. 경금의 단계는 확산되는 모든 과정을 수렴하고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대자연의 이치에서 열매가 만들어지고 풍부한 자원과 식량을 비축하는 시기이다. 성격으로는 기토와는 다르게 질서를 잡는 단계이고 아직은 속은 여물어 외강 내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겉은 익은 것처럼 보이나 속은 심금에 이르러 완성이 되기에 속이 익지 않은 투박한 성격을 보일 수 있다. 이성에 대시하는 과정을 보자. 라면 물래? 라고 하고 거절당하면 속으로 울 것이다. 심금의 단계는 모든 만물이 완성되고 더 이상 딱딱해질 수 없을 만큼 단단해진다. 그래서 많은 술사들은 다이아몬드라고 일컫는다. 알뜰맞은 실속이다. 질량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더 이상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간 세계의 성격은 간섭을 싫어하고 도도한 성향이 있다. 끝! 임수의 단계는 블랙홀의 단계로 무한 응축의 시기이다. 빛도 흡수하기에 어둠이라 일컫고 광활한 바다라는 물상으로 비유된다. 정화와 비슷하게 매니아적 성향이 짙고 뭐든 본인을 거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성격은 타인을 잘 보듬고 보살피며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성에게 대시하는 성향은 눈빛으로 승부하지만 잘 안 된다. 개수의 단계는 임수와는 정반대로 발산하기 위한 엄청난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음중의 음이라지만 밀어내고 발산하는 청력 에너지가 대단하다 할 것이다. 겉은 음으로 보이지만 속은 양으로 가득 차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집념이라 할 수 있고
모든 만물에 스며드는 기운이 있다. 이성에게 대시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가정에 불과하다. 마음에 들면 어느새 이성과 함께 라면을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이렇듯 모든 십천간 에너지는 기의 작용으로 인해 해당되는 관지로 성격이 나타나고 인간은 소우주다 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에너지 작용에 잘 대입해 봐야 된다. 그리고 차후에 설명할 천간 생과 극의 관계를 보면 사람의 성격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 그리고 지시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참고로 천간합이 있으신 분들은 인상이 좋아 보일 수 있고 극으로만 돼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 타고난 인상을 바꾸려면 피나는 노력이 보인다. 천간이 갑경을 신으로 되어 있으면 오빠야, 라면 먹고 가라 이 된장찌개 같은 놈아. 미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